지금 보면은 새만금 이제 방조제 사업이 현재 그 1축은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동서 3축 도로는 이제 개통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남북 2축 도로하고 지금 현재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이 도로가 뭐예요? 이게 남북 3축 도로 아니에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 도로예요. 남북 3축 도로. 근데 이 남북 3축 도로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남북 3축 도로를 따라서 어떻습니까? 대도시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부안, 김제, 군산에 이르러서 새만금 배후도시가 들어오는 게 다 어디냐면 남북 3축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 유동량이 가장 많을 것이고 가장 핵심 축으로 들어서는 게 이 남북 3축 도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자 그러면 자, 부안 군청은 여기에 있죠. 그 부안 군청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는 군청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나 이제 새만금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냐면 자, 새만금하고 대화도에서 연결되는 이 도로가 현재 2차선에서 어떻습니까? 4차선으로 지금 확장이 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도로가 2차선하고 4차선하고 연결시켜주는 링크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를 따라서 2축 도로와 4축 도로에, 3축 도로에는 바로 새만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안에 이쪽이 부안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구시가지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앞으로 새만금이 개발되고 새만금과 연계돼서 부안이 개발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어디 쪽일까요? 여기일까요? 이런 데일까요? 이런 데일까요? 자, 일단은 도시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적인 기반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을 따라서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번에 그 새만금이 들어오면서 이 남북 3축 도로가 지금 새롭게 들어옵니다. 알겠어요? 그 남북 3축 도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들어와서 새만금에 바로 어떻습니까? 진입을 하게 돼요. 이분들이. 자, 여기가 이제 구시가지인데 자, 구시가지보다 새만금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는 동네가 여기가 좋을까요? 이쪽 동네가 좋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여기다. 자, 2번 여기다. 자, 2번이다라고 하신 분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쪽,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치와 기대치가 좋은 쪽으로 당연히 매기가 쏠리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새만금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어느 쪽을 다 바라보게 되냐면 어떻습니까? 이쪽을 더 많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북 3축 도로와 어떻습니까?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 라인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쪽도 개발이 확장이 되겠지만 왜냐하면 군청 주변으로 해서 이미 여기는 이미 다 시설이 들어와 있잖아요. 시설이 들어와 있으니까 군청 주변으로 해서 당연히 확장도 되겠지만은 새로운 도시적인 형태가 들어서는 곳은 어디냐면 어떻습니까? 창북리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 형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안에서는 어떤 현상이냐면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자, 서울에서 따지면은 강남과 강북 있죠. 그러면은 서울에서 강북은 어딜 것 같아요? 이쪽은 강북, 그쵸? 위쪽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강남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자, 왜 그러냐면 자, 부안이 인구가 5만 지금 현재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새만금 개발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새만금이 바다가 매립되어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어디냐면 외부로, 그러니까 새만금 내부 용지가 말고 새만금 외부로 군산과 김제, 부안으로 어떻습니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인구가 약 48만 명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누기 3을 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한 16만 명 정도 되죠. 맞죠? 그러면 대략 16만 명 정도가 어떻습니까? 새만금 외부 용지, 그러니까 외부 도시적 용지에 인구가 유입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인구가 5만 6천 명인데 5만 6천 명에서 어떻습니까? 16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새만금 그 개발청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여기 내부 용지 있잖아요. 내부 용지에 보면은 여기가 관광단지 아니겠습니까? 관광단지에 5만 5천 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부분들이 내부 용지에. 그러면은 내부 용지에 5만 5천 명과 함께 어떻습니까? 밖으로 16만 명이 늘어나면은 합치면은 이 부안은 인구가 몇만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
20만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부분들이. 맞죠? 그러면 시가 될 수 있는 승격 자격은요. 인구 15만 명만 되면 돼요. 인구 15만 명만 되면은 인구가 15만이 되면 부안군에서 시로 승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부안군은 시로 승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구가 5만 6천 명일 때는 부안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유도가 됐지만 앞으로 인구가 16만 명이 더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도심지가 들어와야 되겠죠? 맞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도심지로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쪽으로 좀 더 부각을 시킬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창문이 일대에 교통이 좋아지는 쪽으로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땅값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투자에 대한 수요가 이쪽 창문이 일대, 당산리, 증산리 일대로, 봉황리 일대로 투자가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주거지역 투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왜냐면 매물이 없고 씨는 말랐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형국인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땅을 살려고 하잖아요. 땅을 살려고 막 계약서를 쓰려고 그러면 와요. 지주나 저희도 가고 이렇게 오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딱 찍으려고 할 때 매도자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틀어요. 약속을 했는데도 이분들이 틀고 나서 오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다른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30%를 더 주겠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40만 원에 거래하기로 했던 거를 갖다가 60만 원에 주겠다 이거야. 왜냐면 그쪽에 있는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각 부동산의 수요자, 그러니까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이 땅을 그 가격이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지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주라고 하면 당연히 많이 주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나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안의 분위기는 그래서 땅을 사기도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왜냐면 살라고 하면은 틀어버려요. 지주가. 한마디로 말해서 간을 보는 거예요. 자, 살려고 딱 대들면은 아, 이 정도 가격이면은 거래가 되겠구나 하고 다른 데다가 또 의뢰를 해요. 그럼 다른 부동산에서 어떻습니까? 매수자가 줄 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한 20, 30% 올려요. 그 다음에 거기서 딱 갔는데 거기서도 살려고 누가 딱 덤벼들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가 또 덤들어요. 왜 그럴까요? 물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물건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물건이 없으면. 그러니까 좋은 물건, 그러니까 좋은 물건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거래는 잘 안 이루어지고 가격만 급등하는 현상들이 지금 어디에 벌어지고 있다면 바로 여기에 벌어지고 있어요. 더욱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창북리, 당산리 요 일대에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떴다고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해서 지금 상승 모드를 높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입사하신 분들은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떤 2010년도 초반에 일하시는 것보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투자해서 3년, 5년 안에 정말 재미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곳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정말 타이밍이 좋을 때 지금 입사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자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자, 남북 삼축도로가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예정선이 있어요. 알겠어요? 물론 이거는 확정은 된 건 아니지만 거의 예정대로 확정이 되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면 남북 이축도로 있잖아요. 남북 이축도로도 예정된 대로 거의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은 남북 삼축도로도 이렇게 예정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남북 삼축도로도 예정대로 들어갈 확률이 있지만은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이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위쪽으로 가면 이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안 갈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그럼 이쪽 하단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렇게 거의 확정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됐더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녹색으로 찍혀진 전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은 도시 지역이에요. 도시적 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적 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도로가 들어가고 새만금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에 있는 땅 중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도로가에 붙어 있는 땅들 있죠.
이렇게 도로가에 붙어있는 땅들, 도로가에 붙어있는 요거는 지금 현재 2차선 도로거든요. 2차선 도로가에 붙어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값어치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도로가에 2차선 이상 도로가에 붙어있는 땅들은 되게 값어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가 본동리 일대, 여기 어떻습니까? 이게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적 땅인데 계획관리적 땅이 도시지역하고 붙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넓게 포진이 돼 있죠. 이런 땅들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들어가기에 딱 좋은 땅들이에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 땅을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비도시적 중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땅이고 건폐율 용적률이 넓은 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토지에 대한 활용성이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눈독 들일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다? 이런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계획관리지역이 이 도시지역 옆에 크게 배분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도시가 형태가 들어와서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거기다가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남북 삼축도로가 받쳐주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김제와 군산으로 연결돼서 각 배후도시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가장 핵심 도시로 연결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따라서 흘러가는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도시 도로에 붙어있는 땅들은 값어치는 땅값이 올라갈까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 물건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붙어 있어요. 2차선 도로가에. 2차선 도로가에 붙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 삼축도로가 들어오게 되면 뭐 새로운 도로가 진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RC가 뚫린다거나 접근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직선거리가 한 550m 밖에 안 돼요. 한번 볼까요? 대충 한번 여기 보면, 자, 찍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이거 이거 찍어야죠.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지금 어디냐면 여기서 만약에 들어온다. 여기서 들어오면은 여기까지예요. 얼마야? 628m 정도 되죠. 자, 628m면은요, 자전거로 3분 거리고 자동차는 얼마예요? 한 30초 거리밖에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이 삼축도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요 영향권은 다 1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도로에 붙어있는 땅은 여기나 여기나 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요? 거기에서 당연히 계획관리지역이 기업이 들어가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2차선 도로가에 붙어있는 땅이면서 남북 삼축도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이고, 새만금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배후지역으로 해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땅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도로가에 붙어있는 땅은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동진면인데요. 이 동진면권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 비도시적과 도시적 있어요. 도시적으로 보니까 여기가 이 파란색이 도시적 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은 비도시적 땅이죠. 보니까 자, 2015년도 16년도 이후로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지금 도시지역들은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발에 따른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비도시적은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땅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도시지역에 있는 땅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전고점인 요 지역을 갖다가 돌파했어요, 안 돌파했어요? 이거 갖다가 저항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항권을 뚫은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어디까지는 그건 나도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추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도 지금 가격이라든지 거래량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 부분들이 비도시적, 도시적에 있는 땅들은 지금 현재 새만금 개발권 안에 들어와서 가격이 급변하고 있고 거래량이 대량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 회사가 지금 데이터를 다 내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오픈할 땅은 바로 여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남북 삼축도로하고 어떻습니까? 가깝네요. 맞죠? 이 도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바로 옆에 본동리 일대에 계획관리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관리지역에는 대규모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가는 바로 옆에 있는 2차선 도로가에 있는 붙어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이 남북 삼축이 들어옴으로 해서 개발 가치를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죠. 그 주변에 또 개발 촉진지구로도 지정이 돼 있어서 연계돼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부분들이. 자 아까 얘기해서 아까 땅이 한 요 정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까 한 600m밖에 안 돼요 이게. 대략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600m인데 여기서 들어오는데 600m면 차로 5분이 아니라 1, 2분밖에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이 영향권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가깝고 안 가깝고 떠나서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여기가 만약에 3축이 들어오면 요 주변 일대에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3, 4분 이내에 들어가는 땅들은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라고